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구속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바로 전에 눈물의 회오기까지 냈지만 최종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의 행위로 국정 질서가 큰 혼란을 가져왔다. 최 씨의 행위가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 전에 펴냈던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이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죄하기 위해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더군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계속 역사의 법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역사의 법정에서 과연 최순실 씨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최성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법원의 이 판단, 결정 이유는요,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케이스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진실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원 씨는 오늘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묵시적인 공모, 그 확장 해석하면요, 많은 그 무고한 사람, 억울한 사람, 조선시대에 있을 법한 옥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쩌면 이게 현대판 그런 잘못된 폐악일 수 있으니까 우리 시대에서 끝을 내야죠.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영태 해석위원부터 말해보죠. 네.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이런 동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근데 왜 1위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장 감독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들을 일들이 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았나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대법원 최종 판결 역사의 법정 얘기하는데요. 잘못된 판결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분 변호사 의견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잘못된 판결이라는 게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네요. 이게 사실 3년 7개월이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계속 구속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통 구속기간에 어떤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기소하고 이러면서 구속기간을 최대한 채우고 판단 내고 중간에 또 파기도 되고 이런 거. 더군다나 일부 파기됐다가 또 다시 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한 번에 또 결정 내는 것도 아니고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기록을 재판을 하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야 그렇게 입장을 낼 수 있지만은 최성원 씨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줬던 큰 충격, 우리나라 어떤 헌정 질서를 지금 굉장히 훼손하는데 중요한 어떤 책임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반성은 하지 않으시고 최근에 책까지 출간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제 사견으로는 좀 이 판을 출간해서라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메시지를 던져야지만이 한참 시간 지난 후에 국민들이 그래도 용서의 목소리가 나오지 계속 지금과 같이 본인은 억울하다, 죄진 게 없다 이렇게만 나가신다면은 글쎄요. 국민들한테 용서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종욱 변호사 의견은요? 저는 이게 조금 다른데요. 최서원 씨가 이게 잘못이 많은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역대 다른 비선 실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제 형량이 좀 과중하다 봅니다. 역대 어떤 비선 예를 들어 실세가... DJ 세 아들 또는 YS의 아들 이런 분들에게 돈을 수억씩 실제 받았는데 형량은 이게 거의 몇 년 안 살았어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 그것과 비교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게 최순실 혐의가 K재단, 미르재단은 뇌물이 무죄가 났잖아요. 강요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정유라 성마 지원이거든요. 말 지원 받은 거. 이게 뇌물 액수가 제일 큰 거예요. 근데 과연 말의 소유권도 지금 3선이 넘어오는데 이게 지금 입시 비리까지 치면 21년이거든요. 과연 이게 그 21년 형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실제 받은 돈의 액수에 비하면 성마 지원 받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은 성마 지원을 받았으니까 잘못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도 거의 공동지갑 경제공동체를 해서 공범으로 공모했다고 이게 지금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법원까지 물론 확정은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역사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봅니다. 왜 최서원이 정유라가 받은 성마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게 되는가? 저는 이게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게 저는 진실 역사적인 판결에서 법정에서는 판결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조은갑 실장.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그 상황을 초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고 일단 또 사법적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앞서 역사적 평가 얘기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극을 보면은 고려말 조선초, 뭐 장혜빈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저는 아마 지금 이것이 추후에 엄청난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과연 이분이 최서원 씨가 주인공이 될지 예.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인공이 될지 예. 그 점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반성이라는 거 이것이 좀 담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두수 평론가, 역사의 법정이면은 몇 년쯤 뒤에 역사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외교적으로는 뭐 30년이죠. 통상 한 세대를 예. 지나는 건데 주로 행명가들이 이 재판정에서 감옥 가기 전에 역사의 심판은 우리 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행명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뭐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그분도 그랬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큐바의 그 카스트로가 예. 역사법정에서 제가 무죄다 이런 네. 주장을 해서 유명했는데 이번 건은 어쨌든 최서원 씨의 단독 판결로 보이지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연결된 판결이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는 결국 박정희 신화의 종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구축한 게 아니라 해방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민주주의가 들어왔고 이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들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명예혁명과 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머릿속에서는 왕과 같이 생각했던 이것이 끝장난 그리고 그것이 가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궁중정치를 하는 것에 주로 드라마 소재와 음모로 보였던 이 부분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판결이 난 것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이런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반복을 통해서 탄핵까지 갔고 이 탄핵의 결과에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역사의 법정이나 심판 이런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그냥 진짜 하고 싶은 최서원 씨한테 돌려주고 싶은 말이죠. 역사의 법정 재판장은 국민이 되겠죠, 최명기 원장님? 네, 맞습니다. 최서원 씨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자기를 양심수와 정치범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말 수레범으로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쓰신 것은 바로 그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책을 펴냈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요. 네. 왜 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최서원 씨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감옥이라는 그 좁은 장소에서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뭔가 해야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책을 써내면서 감옥 안에서 있었던 돌출 행동 같은 거는 많이 우리한테 뉴스에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거를 쓰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본인의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갖다 많이 없앴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책을 요번에 지금 이 시기에 낸 거는 어떤 의미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으나 다른 생각하면은 책이 제일 많이 팔릴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한 겁니다.